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상치와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규화와 차원 축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정규화, normalization은 이 데이터의 특성들이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것을 이제 정규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 같은 경우에는 180에서 뭐 100, 뭐저 60, 150, 160, 140 뭐 이런 사이의 데이터인데 몸무게는 80에서 한 45, 이 정도 사이의 데이터면은 이 키의 값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위가 다르거나 아니면 값의 범위가 다르거나 뭐 그렇게 해서 생기는 차이 발생을 완화해 줘야 됩니다. 그 다중변수 분석을 할 때는 이 변수 x와 변수 y가 있는데 이 x 값이 y 값보다 영향을 더 많이 끼치면 이 y 값을 추가해 주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맥스 이거 민민이라고 되어 있네. 민맥스 정규화.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값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의 구간에 있도록 변환해 주는 거를 이제 정규화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값을 바꾸는 방법이 쉽죠, 그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고 x에서 최소값을 빼준 값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제일 작은 값은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큰 값은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 전체의 x 값과 min 값을 이용해서 0과 1 사이 구간으로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위는 다 똑같아지죠, 그죠? 그런데 이제 범위만 같아지더라도 이 범위가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범위가 같아졌지만 그 안에 분포가 다르면은 또 그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G 스코어 정규화 혹은 이제 뭐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의 평균, 이게 평균이죠. 어떤 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x에서 평균 값을 빼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G 스코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에서 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걸 가지고 스코어를 만들면 요거 이제 G 스코어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값이 표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렌지에서 그러면 이제 프리 프로세스라는 위젯이 있어요. 전체리 위젯을 가지고 정규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에서 데이터를 아이리스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에서 프리프로세스라는 거를 연결을 해주면 이 프리프로세스를 열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전처리 전처리 도구들이 나옵니다. 디스크레타이즈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은 연속 변수를 이산 변수로 바꿔주는 거. 컨티뉴어즈 디스크리트 밸류는 이산 변수를 연속 변수로 바꾸는 거. 인풋 미싱 밸류는 결측시 처리하는 거. 우리 이거는 이제 인풋라는 별도의 위젯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피처를 선택하는 거. 적절한 랜덤 피처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노멀라이즈 피처 해가지고 정교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아이즈 해주는 것도 있고, 희소한 특징들은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이따가 할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도 여기 있는데
별도 위젯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해주는 거, 매트릭스 푼 해주는 거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노멀라이즈 피처죠. 그래서 노멀라이즈 피처 중에 여기 보면은 스탠다이즈 해가지고 이제 표준화 시켜주는 거, 이게 이제 G스코어 정교화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프리프로세스를 해주면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이 값들이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없었는데 마이너스 값이 쭉 들어갔죠. 세팔점 랭스하고 세팔점 위스가 전부 다 평균이 제로인 상태에서 표준 편차를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그 값들이 이렇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라는 정도로 그 값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스케트 플러스 그려보면 스케트 플러스는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죠? 왜냐하면 값만 달라졌지 그 분포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스케트 플러스는 원래 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자주 본 게 이거니까 페탈점 랭스하고 페탈점 위드스로 보니까 원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스를 하나 더 해서 이번에는 노멀라이즈 투 인터벌 0에서 0까지 민맥스 정교화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값을 보면 이번에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로 되는 그런 이제 값들로 정교화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이제 스케트 플러스를 보면 스케트 플러스 자체는 우리 이 데이터끼리는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교화는 값을 균일하게 바꿔주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노멀라이즈 피치 안에 표준화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민맥스로 0과 1 사이 구간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전처리 중에 하나가 이제 차원 축소를 통해서 디멘전 리덕션을 해서 이 고차원 데이터는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축소를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차원 축소가 왜 필요하냐?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각화, 즉 2차원, 3차원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면 3점도로 이렇게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차원을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피처를 좀 없앨 수가 있어서 노이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도 훨씬 더 빨라지겠죠. 벡터를 뭐 예를 들어서 그거 1000개의 벡터를 곱해야 된다. 그러면은 혹은 1000 곱하기 1000 행렬을 곱해야 된다. 1000바이 1000, 100바이 행렬을 2개 곱해야 된다. 그러면은 연산 속도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차원을 다 축소해 놓고 2차원 가지고 2바이 2 행렬을 2바이 2는 알겠지만 어쨌든 차원이 작아지면 연산하는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죠? 차원의 수가 작으면 처리 속도도 줄어듭니다. 오탈자가 왜 이렇게 많나요?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원 축소를 하면 또 단점이 뭐냐면은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죠? 이걸 이제 축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의 왜곡, 손실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차원 축소하는 방법은 뭐 TSN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PCA입니다. PCA 뭐냐면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요 성분이 뭐냐 그걸 분석해내겠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 분포가 있으면 그 데이터 분포를 분산이 베리언스가 가장 큰 방향으로 정사형해서 그러니까 프로젝션해서 주 성분을 구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2개 구하면 2차원이 되는 거고 3개 구하면 3차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이렇게
이렇게 분포해 있다면 이제 이 데이터의 축이 X축, Y축은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X축에 프로젝션하고 Y축에 프로젝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축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 X, Y 2차원의 데이터를 프린시플 컴포넌트 1, 프린시플 컴포넌트 2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건 이제 2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옮기니까 그냥 이제 축의 이동만 보여지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고차원 데이터라면 이거를 2차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그 고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바꾸는 요 과정은 이거 자체가 PCA 자체가 하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은 공부를 좀 한참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이 그 N차원 데이터를 아이리스 같으면 지금 현재 피처가 4개죠. 그죠? 4차원 데이터. 그리고 하우징 데이터 같으면 피처가 몇 개 있죠? 12개 했나? 11개 했나? 그렇죠. 그죠?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 PCA 컴포넌트를 통해서 PCA 위젯을 통해서 2차원 데이터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아이리스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PCA를 통해서 PCA를 통과시키면 자, PCA를 통과시킬 때 이렇게 이제 PCA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컴포넌트를 2개로 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explained variance가 95%이고 variable을 normalize 해서 할 수도 있고 normalize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해서 normalize 안 하고 정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 증가하는 게 cumulative variance 그 누적 분산이 이렇게 증가하고 컴포넌트의 variance는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이 2일 때 이렇게 되고 요거는 분산이 컴포넌트가 3개일 때 자, 3개일 때 한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개수가 2개냐 3개냐 물론 이제 1개로도 조수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CA를 적용하고 나면 자,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해 보면 이제 지금 1개로 했나 보네요. 자, 다시 얘를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2개짜리로 바꾼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이 4가지 피처 세팔 랭스 위스, 페탈 랭스 위스를 2개의 컴포넌트 프린시플 컴포넌트 1, 프린시플 컴포넌트 2로 이렇게 차원 축소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요거를 스케트 플러스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프린시플 컴포넌트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이때까지 페탈점 랭스하고 페탈점 위드스 이게 선택이 돼서 그런가? 왜 이렇게 하나밖에 안 보이지? 자, 이유를 찾아 이게 제가 선택을 해서 그런가 봐요. 전체를 다 선택하면 전체가 다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전체 이거를 현재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 X축과 Y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땐 요 모양인데 세팔점 랭스와 세팔점 위스를 보거나 아니면 세팔점 위스와 페탈점 위스로 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그 이 2차원 평면에서의 이 점들의 위치 분포가 다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PCA를 했으니까 셀렉트 칼럼즈 해야 되나? 칼럼즈 해야 되겠죠. 그죠? 해가지고 PC1과 PC2만 피처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외시키고
얘를 가지고 이제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면,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거는 두 개의 PC1 프린시플 컴포넌트 1과 프린시플 컴포넌트 2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세토사 그리고 버시칼라 레전드를 보면 이게 버시칼라 이게 버지니카라는 거를 쉽게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론 여기 섞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제대로 구분은 못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아이리스 품종 정보를 2차원 데이터로 매핑을 시킨 거예요. 4차원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원 촉도라고 하고 PCA를 사용해도 되고 PCA 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PCA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요 PCA를 가지고 컴포넌트 2개짜리로 할 수도 있고 3개짜리로 할 수 있고 여기 4개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PC1과 PC2를 가지고 하면은 요렇게 구분이 돼서 제1 영역, 제2 영역, 제3 영역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의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를 분리, 스플릿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합, 머지나 콘캐터네이션 하기도 하고 셀렉션 하기도 하고 여기는 뭐 선택도 있을 것이고 정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가지 랭킹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정렬, 정제, 그 변환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게 결측치, 미싱 밸류를 미싱 밸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타이타닉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상치, 아웃라이어를 가지고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 이상치 자체가 프로덕트 딕션 같이 이상치 자체를 발견하는 게 데이터 분석의 목적인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규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차원 촉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까지 하고 나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손에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깨끗한 데이터, 클렌징된 데이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러닝을 어떻게 할 거냐,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즉 모델링, 수학적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선형회계부터 쭉 이제 모델링 방법, 기계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